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문창제군 일입니다. 공부하는 날이죠. 문창성의 도움을 받아야죠. 지혜가 생겨야죠. 금강산매경 가르침, 금강산매경을 하면서 약사경과 달리 부자 완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느낌은 있었고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있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서히 확신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만 일단 약속을 한 것이니까 초파일 등을 뭐 다니시는 절에 저도 두 군데 절에 등 달았고, 또 초파일날 당일은 또 달았고, 또 연락 오는 스님들한테 등 달 거고 그렇게 다 할 거지만, 그냥 아프리카에 무명을 밝히는 등을 키는 일을 작년과 올해는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네, 아무튼 방향을 그렇게 보고 금강산매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건데, 마침 그것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금강산매경 지장보살 소문품에서 지장보살님의 8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참 12연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특히 서양 사람들, 그리고 흔히 좌파 우파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물질 위주의, 서양 위주의, 기독교 위주의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있죠. 물질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금강산매경 지장보살 소문품 8번째 지장보살님의 질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밝히는데, 평생 무명으로 살아오던 저도 이 무명을 밝히는, 어떻게 해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어서 무명에서 시작하는 12연기가 아닌 밝음에서 시작하는 12연기가 일어나는 것인지, 저도 60이 넘어서 이제 조금 자신감도 갖고 확신도 갖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오늘 한번 문창제군일 한번 공부하시죠.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은,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소원들의 법, 사회가 구동되는 모든 원리, 그걸 이제 법이죠.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은 이쪽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쉬운 말로는 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과 인간이 같이 하는 어떤 중간에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과 식이, 인식이 이렇게 그런 존재라면, 가지가지 경계, 견물생심, 이주식이 좋아, 저 신랑이 저 신랑감이 좋겠다, 저 신부감이 좋겠다, 이 회사가 좋겠다, 저 회사가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지가지 우리들의 경계가 어찌해서 중생들의 식을 따라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에 지장보살님이 다시 질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계가 식을 따라 생기는 것입니까? 이 소리예요. 여기 정신과 물질이 있잖아요. 지금 물질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물질을 따라서 식이 생깁니까? 물질 이전에 인식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물질을 보고 난 다음에 인식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물질 이전에 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식은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물질 이전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질문, 보통 안입이 설신이 귀, 눈, 코, 혀, 몸 뜻이 물질 다음에 있는 거죠.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저거를 본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견물생심, 눈이 물질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견물생심인데 부처님은 이게 순서가 거꾸로예요. 눈보다는 물질이 먼저고 물질보다는 인식이 먼저예요. 무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계가 가지가지 그런 경계가 물질이 어떻게 식을 따라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식이 경계를 일어나게 하고 식 또한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함도 없는 식이 경계를 생하게도 하고 경계로부터 생기기도 하는 능생도 되고 소생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식에 따라서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이 식을 당기기도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12연기 중에 이걸 지금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때문에 제가 이제 금강경 하면서 금강산매경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 초파일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 초파일 때 이제 아프리카 토고에 그 35개 학교 11,000명이에요. 11,000명 학생들에게 22년간 그 교과서가 22년간 한 교과서를 썼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초파일 때 반 주고 크리스마스 날 반 주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게 불과 며칠 전에 1년 반이 다 된 거예요. 헬로우 미스터우 뭐 아그벨로우 국민학교에 이제 이렇게 책을 기증을 했다. 이런 사진하고 저하고 쭉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게티 초등학교에 이렇게 했다. 다음 2주 동안에 이제 4개 학교에 맞아 할 것이다. 아노시티라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작년 초파일 때 보냈던 거와 2차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보냈던 것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이제 우리 초파일이 올해는 4월 8일이다. 5월 8일이다. 작년처럼 그렇게 또 초를 켜줘야 되고 뭐 건강발언, 사업성취, 혼인 발언 뭐 저희 집 같은 뭐 그런데 그런 4글자로 된 이제 우리 등에 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인당 10,000원씩 해서 보내주는데 그걸 준비 좀 해달라.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답이 온 거예요. 그래, 좋다. 고맙다. 그런데 좀 요구사항이 자기가 세컨더리 스쿨,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또 역시 좀 이런 교과서 지원 요구 사업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올해는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다가 그 책을 좀 도네이션 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은 이번 올해 보내오는 돈은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좀 책을 사주고 싶다. 그래도 좋겠느냐. 세컨더리 스쿨에 대한 그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의하느냐. 혹은 작년과 똑같이 The Same Primary School 프로그램, 작년처럼 똑같이 초등학교에 하는 거를 계속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난 너한테 완전히 위임한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보다 그 학생 상황들에 대해서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오늘 답을 보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보면 너나 잘하지.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하느냐. 왜? 인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 아프리카 아이들 토고죠. 토고의 아이들을
도와야지 우리도 발전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여태까지는 인식을 못했었죠.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앨런 머스크 같이 정말 완전 좌편에 있던 사람이 우편으로 바뀌고 지금 뭐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에 부처님의 12연계에 따르면 인식할 수 없는 것에서는 어떤 일도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일을 한 지가 지금 뭐 2015년부터 꽤 됐지만 맨날 그 몇백억 들어가는 발전소만 생각하다가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었죠. 발전소는 이제 돈에 대한 그 사업 기회로서도 생각했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의 대상을 작년부터 정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예전에 이런 걸 뭐 수도 없이 다 보고 광고에도 봤지만 자기 인식에 포착이 안 된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떤 마음에서 인식에서 포착이 돼야 되는데 고맙게도 이제 작년에는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했어요. 올해까지 이제 2년간 원래 토고 정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는 거죠. 뭐 2년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또 저거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또 인식이 되면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이러한 제안이 수없이 들어왔고 이러한 뉴스도 받고 이러한 방송도 받고 이러한 소식도 들었지만 인식이 안 된 채로 지나갔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인식이 빡 된 거죠. 인식이 돼서 이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한 게 작년이죠. 인식할 수 없는 것에서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깨달음의 그 지혜의 마음도 바라고 돈도 바라죠. 생테크라는 걸 제가 만든 게 결국은 돈과 지혜 두 가지의 테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먼저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의 대부분 여기에 지금 넋을 놓고 참 다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선생님들도 공무원들도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아주 그냥 전부 여기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를 이제 물질 이전에 원하는 돈을 가지려면은 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인식부터 바뀌는 거죠. 부처님 연기법을 믿는다면.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행동과 인식과 물질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 무명을 밝혀서 명으로 밝히는 것을 아프리카에다가 교과서를 보내서 얘네들을 무명에서 밝게 해주는 대신 교과서 살 돈을 보내줘서 이 아이들은 우리의 무명을 명으로 밝히는 초를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태양광 같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정신적인 지혜랑 이 아이들이 바라는 산업사회의 지식이랑은 다르잖아요. 우리 그러한 지식마저도 지금 없으니까 행동을 이렇게 교과서를 보내주기로 하는 교과서와 원하는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그 나사의 흑인 여성들 그 도서관에 흑인 도서관에 가서 빌릴 수 없는 책을 백인 도서관에 가서 포트란이라는 그 컴퓨터 언어 책을 빌려서 그 나사의 그 컴퓨터실에 흑인 여성들 32명이 취직하게 한 여성들이나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도서관에서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걸 알아갖고 그 아주 유명한 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을에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가뭄으로 사람이 떠나는 것을 전기를 만들어서 우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농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도 다 있었었죠. 그게 그런 단계의 지식이 아직도 거기선 필요한데 그런 단계의 지식은
책과 글자와 문맥률을 개선시키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단계의 지식을 대부분 다 넘어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들은 아직 물질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사실 하기 싫어도 좀 하셔야 돼요. 여지껏과 다른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한테 생기기 바라잖아요. 이거 사경한다고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참선한다고 생기고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게 내가 어떤 여지껏과 나의 지식 수준과 나의 지혜 수준보다 몇 단계 높은 지식과 지혜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 아니래도 좋아요. 뭐 그런데 얘네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죠. 나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생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지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2016년 1월과 2월에 오행성이 일렬로 늘어섰는데 초저녁에 목성이 뜨고 조금 있다가 화성이 뜨고 그 다음에 토성이 뜨고 그 다음에 금성이 뜨고 새벽녘에 수성이 뜨고 이거요. 오행성이 일렬로라는 거 신문에 엄청나게 나오고요. 우리 세종 때 그 책에도 나오고요. 환단고기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별에 대한 거는 오행성이 일렬로 나온 거. 그런데 이 순서대로 나온 거는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별이 그때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야 이제는 내가 남을 미워하면 자동으로 나 미워하는 놈 한 놈 만드는 거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나를 비난하는 놈 한 놈 만드는 거고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나를 의심하는 놈 한 놈 뒤에 만드는 거고 한 놈만 생기면 다행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지식이나 지혜를 주고 싶어 한다고 어떤 사람에게 더 정확히는 내 앞에 나타난 인연들에게 나에게 반연된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지혜를 주고자 한다면 나에게 지식이나 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자리가 나온 다음부터 제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 약사경도 했고 부자 완성 프로젝트 금강산매경도 사실은 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확신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2016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서 그 자신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 제가 원하는 저 자신에게 원하는 일이 아직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생긴다는 확신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과 인식을 했고 그래서 행위를 했죠.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는데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내는 것은 뭐 작년에는 1인당 5불에서 6불 정도인데 뭐 지금 6불에서 7불 그냥 한순간 결심만 하면 그냥 행위가 그냥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이 물질보다 먼저냐, 어떻게 인식이 경계보다 먼저냐, 혹은 경계가 인식을 당기기도 하느냐, 왜 식이 법은 실체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법이 일어나려면 그 원하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식이 경계보다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경계가 인식을 당기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게 지장보살 소문품 8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은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경계가 인식이 물질을 생하기도 하고 물질이 인식을 따라오기도 하는 이 두 가지는 이게 본체 그 공예나 원래 부처로부터 분리된 미혹한 중생들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이 허망한 인연으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인식한다라는 것도 각자 자성이 없는 것인데 허공의 꽃 같은 환상으로 그러는 것이다. 식의 생김이 아직 없을 때에는 경계도 이때에 일어나지 않았고 식이 아직 생기지 않을 때에는 경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12연기 순서대로 맞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식도 역시 정멸해 있는 상태이니라. 경계가 아직 자기 눈앞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코인은 저희 집에 저도 마찬가지죠. 헬륨 코인 같은 거는 사고서 반토막 났고 악시아 코인 같은 건 사고서 환율까지 포함하면 15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똑같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그걸 사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헬륨 코인만 해서 반토막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시아 코인만 해서 10배, 15배 오른 사람도 있어요. 왜? 경계는 똑같이 나타났는데 자기 인식에서 포착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은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수도 없이 겪었죠. 이런 재수 없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왜 생기냐. 이런 것이 전부 무명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 무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60 넘어 살다 보니까 생기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왜 생겼느냐? 무명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명이 명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안 생기거나 덜 생기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식의 생김이 아직 없을 적에는 경계도 이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식도 역시 정멸해 있는 상태이니라. 그러나 경계건 식이건 본래 없는 것 맞죠? 무명에서 생긴 거니까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니 생기지도 않은 식은 역시 없는 것이니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의 경계는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에 공의 나는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원래 동안고 때 수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경계를 보면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마음은 세계 나의 마음이잖아요. 법의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법성계의 성의 나의 마음은 경계 따라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생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무심하게 되느냐? 아니죠. 그 앞에 서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의 방향성에 맞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죠. 공의 나에서도 공의 나와 세계 나가 두 개 중에 하나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왼발도 쓰고 오른발도 써서 왼발을 오른발보다 더 잘 써서 어느 게 주발이고 어느 게 약발이냐라고 감독이 어젯밤에 손흥민의 주발은 오른발이야 왼발이야. 어제 두 골 넣었는데 두 발 다 왼발로 넣었더구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손흥민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연습을 했다. 왼발 쓰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나도 오른발이 주발인데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할 수 있게 된 거다. 같은 이치예요. 우린 세계 나도 있고 공의 나도 있는데 공의 나는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나는 경계 따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 나와 세계 나가 두 개 같이 있어야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는 게 생겨요.
무명에서는 절대로 중도가 생길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음의 방향성도 못 잡은 사람이 나는 중도라고? 그건 말장난이고 거짓말이에요. 공의 나를 자꾸 쓰시는 거죠. 이거를 동한고 때 저 자신이 확실히 하고 3377 때 자신있게 손흥민처럼 양발을 쓰는 것을 3월 3일부터 7월 7석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동한고 때 제가 공부 개념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본래 없는 거지만, 공의 나도 없고 색의 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없다고도 할 수 없, 그 실체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작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의 나의 작용도 있고 색의 나의 작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색의 나와 공의 나를 손흥민처럼 양발을 똑같이는 못 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왼발을 쓸 줄 아는, 공의 나를 쓸 줄 아는 것을 해야지 중도를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결국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주발인 색의나 오른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이제 아프리카, 뭐 돈도 별로 안 드는 것이고, 또 얘네들이 우리가 얘네들한테 책을 보내주는 것은 얘네들의 무명을 명으로 밝혀주는 것이고, 얘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촛불을 켜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명을 위해서, 밝음을 위해서, 광명을 위해서 얘네들이 무명을 깨는 촛불을 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 마침 문창제군일이고, 금강산매경에서 그 12연기 중에서 이제 이 12연기의 이 경계와 식에 대해서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물어본 곳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아프리카에 교과서 살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5월 3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